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이 정치권의 빅뉴스들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데 빠르게 여러분들께 잘 정리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이진복 정무수석이 방금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얘기를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어제 말이죠,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불발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서른 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서른은 뭐 이낙연 편이었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을 세우는 분인데, 이 서른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고 본인은 이런 거를 이미 다 예견하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표는 나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대표가 나오는 바람에 당연히 지금 뒤집어 쓰고 있다. 억울하다. 이러한 심경을 또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영민이가 말이죠, 어젯밤 12시 반 정도까지 12시간 반에 이르는 아주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준석이가 말이죠, 결국은 이 검찰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 그리고 검찰도 경찰에 이어서 성상납을 한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진복 정무수석. 정무수석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외향적으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임명이 돼서 출범한 거, 이거를 갖다가 축하하는 의미로 난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비대위원들하고 대통령하고 오만찬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메시지는 언론에 그렇게 쉽게 공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중요 대목마다 말하자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의도에 떠요. 여의도에 뜰 때마다 당연히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다만 내용이 어떨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하는데요. 내용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입장을 보면은 상당히 원칙주의자다라고 하는 측면, 즉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현안이 너무나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 기본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구도로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이재명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으니까 결국은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 당 대표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남아있는 국감 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 의견도 전달하고 또 이 비대위원장의 의견도 또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또 다시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겠죠. 이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서로 소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비대위원들과 오만찬 일정은요, 일단 이 종합감사, 즉 국감을 마치고 나서 한다. 그래서 11월 초에 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11월 4일 날 국감이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만찬 안에서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느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야 그건 아직 그것까지가 가겠느냐. 일단 비대위를 구성하면 오만찬을 하고, 저번에도 하려다가 비대위가 무산되는 바람에 못한 것은 다 알지 않느냐. 예. 자, 당연히 지금부터 이 전당대회 얘기, 지금 오늘 기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얘기는 당연히 약방의 감초처럼 당연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관저 입주가 생각보다 늦어졌는데 이달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GTX가 관저 지하를 통과하기 때문에 입주가 늦어졌다. 이러한 이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모 언론사에서 남산에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저가 전부 다 노출돼서 보완 작업하느라고 한 달 정도 늦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방문 이유와 관련해서는요, 국회가 갑자기 지금 경직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왔는데 해결이 잘 됐다. 여기서 해결이 잘 됐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본래 국감을 전면 보이콧 선언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국감에는 임하는데 법사위 국감만큼은 별도로 법사위에서 정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를 갖다가 잘 해결했다. 즉
민주당이 보이콧을 처리한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정감사가 정상대로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관심 법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왔다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 양곡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아직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법사위나 본회의 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 얘기는 마지막 길목 법사위원장을 김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거부권까지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국회 차원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오늘 이 국감 재개하고 또 법사위, 특히 법사위 재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조건을 내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원석 사퇴하고 송경호도 문책하고 이런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사과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말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는요, 이번에 검찰의 수사와 그다음에 대통령실과의 관계 딱 선을 긋는 게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신문이나 보고 걸지 그렇게 한가롭지 않아. 그런 거 보고받은 형편이 안 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측근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 질문에 관해서는요, 수사부분은 저희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거는 뭐 대통령 입장하고 똑같으죠. 자, 그리고 차기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국회에 집중해야 되고 국민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쟁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 당권만 하는 것처럼 보이면 기분이 어떻겠나. 우리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기 국회가 끝날 때까지 물밑에서 하지 않겠나. 너무 옳은 얘기죠. 그리고 종북 주사파 발언과 관련해서 말이죠. 당협위원장 한 분이 대통령한테 북한이 호전적으로 미사일과 포를 쏘아야 되는데 종북 주사파하고 대통령이 대화하면서 굴복하면 안 된다. 대통령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통령이 답한 거다. 그러면서 그 답이 나는 야당이나 좌파 쪽 생각을 가진 사람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데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 종북 주사파하고 그런 거 못한다 라고 얘기했다 라고 밝히고, 앞에 워딩 발언하고 뒤에 이 워딩이 연결되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갈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 지키려고 하는데 나라를 전복하는 사람하고 태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뻔할 뻔짜 아니겠어요? 김일성주의자? 예. 그리고 김일성주의자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그야말로 이 종북 좌파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아주 그래도 이진복 정무수석이요, 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자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 여당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의 국감 보이콧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정면 도전이다. 그리고 전대비문의 토지개발 사기 사건이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정상화 될 때까지 국회 현장을 지킨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정의와 상식을 구현하라. 예. 그리고 말이죠.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서 국가의 기둥을 뽑겠다는 정당은 이 세상에서는 이재명의 민당 하나밖에 없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당의 말로 더불어 부패 옹호당이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이 절대 알면 안 되는 내용이냐? 도대체 법치를 파괴하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고, 김용 컴퓨터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결사수하나? 국민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내용이냐? 예, 이렇게 반박하고, 또 이재명과 민주당 전체가 촘촘히 엮인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니냐?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포기해도 정상적인 진행은 계속해야 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개의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문은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송일종 정책의장, 정정식 비대위원, 김종혁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내놓은 입장을 가볍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다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성명을 낸 것처럼 우리도 성명을 냈어요. 한마디로 정치 보복으로 포장하면 할수록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커진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이 김용을 부원장으로 사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러면서요. 김용희가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요구하고 이 중에 8억 원의 이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제대로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부정부패 범죄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저질 프레임 씌우기다. 이재명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대표 행위, 방탄용임을 자일하는 꼴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의 개인 비리와 선을 긋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압수수색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라. 국정감사라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169석 공당의 지위를 되새기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국보협의회에서도 오늘 입장을 내놓고 민주당 스스로가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진다면 문을 직접 열어라. 예,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섞고 대처하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뭐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예, 비슷한 얘기들. 자, 이제는요 서울중앙지검이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이 중앙지검 입장문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어요.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해방으로 호도하는 주장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 특히 어제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 집행 중인 검찰 공무원의 신체, 유형력이 가해지고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은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 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옳은 얘기죠. 자, 야당의 철저한 반성을 저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서른 의원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어요. 자, 한마디로 이거는 본인이 지난 전당대회 때 말이죠. 이재명을 직접 만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말라라는 주문을 했다고 비화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설훈 본인은 이런 사태를 다 예견하고 있었고 당연히 이런 사태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리스크가 전염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이재명한테 당대표는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다. 라고 이 과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실인 건 나중에 밝혀지고 아닌 것도 밝혀지겠지만은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것이고 당 전체를 공격할 거라고 봤다. 당 전체는 공격은 우리 민심이 공격하는 거죠. 검찰은 지금 현재 이재명을 지금 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김용을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김용 수사하겠다는 건데 왜 자꾸 당 전체로 비화시키냐. 서른의 주장도 맞지 않다. 예. 그러면서요. 이게 이 얘기는 CBS 인터뷰 할 때만 하더라도 의총에서 그리고 이재명이가 또 발언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발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발언했죠. 그러면서 뭐라고는 이재명을 감싸고 있느냐? 부부관계를 빗대서 이재명을 감싸고 있어요. 자, 이재명하고 김용하고는 가까운 건 알지만은 김용희가 어떻게 했는지도 정확히 모를 수 있다. 김용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섣부르게 이재명이가 나서서 한마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일어나느냐 받아먹은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부인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는요, 굉장히 둘이 가까운 사이인데 분신이라고 말을 했을 정도라고, 이 앵커가 지적을 하니까요. 부부관계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할 텐데, 하물며 측근이라고 본다면 개인이 어떻게 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이거 서른 의원은 김용만 도둑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서른은요, 대선장으로 쓰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원천적으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냐? 자기네 돈이 충분히 많았다는 거죠.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김용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검찰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 변호사가 김용을 만나서 사실 여부를 물어보고 해야 분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밝히고요. 대선장으로 이용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유동규 개인과 김용 개인이 적당히 해서 활동비로 쓴다고 했다면 대선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이 중간에서 횡령한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벌써 횡령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론을 갖다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개인이 횡령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요, 대선 때 쓰려고 그랬다. 개인적으로 활동비로. 20억 원을 활동비로 어떻게 씁니까? 이게 다 대선 불법 자금으로 쓰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8억만 받았잖아요. 8억을 어떻게 개인이 쓰냐고요. 개인 활동비로. 개인이 이미 김용은 개인이 아니에요.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이에요. 조직과 예산을 다루는 실세예요. 이런 사람이 쓰는 돈은 전부 공적으로 캠프 선거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개인이 착복한 횡령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서론의 인식에 이 꼼수가 다 보인다. 그래서 벌써 이재명이 선긋고 그리고 또 김용한테만 전부 다 죄를 씌우려고 하는 이런 이 프레임으로 지금 벌써 여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당이 갖고 있던 자금 자체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도였고 정부 지원금도 있었고 당원들이 낸 장비도 있어서 다른 데서 돈을 끌어야 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 그리고 8억 원의 수혐과 관련해서 대선 자금이 된다는 것은 검찰이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서른의 주장에 넘어갈 국민이 과연 있겠느냐? 저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접대 의혹, 검찰과 경찰 모두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야 당연히 부인하죠. 이거는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무고 혐의를 계속 수사해 왔고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별도로 성접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까지만 하고 뭘 밝혔느냐. 무고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어요. 무고 혐의를 송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접대 사실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성접대 사실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성접대를 했다는 여성이 없이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다 그동안에도 이 많은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을 검찰과 경찰이 특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관련 의혹은 부인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걸 뭐 인정할 여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CCTV를 보면 말이죠. CCTV를 보면은 이러한 이 성접대 관련 내용, 이 포착이 안 돼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접대 여성과 관련해서 이준석이는요, 중앙일보 통화에서 아직도 검찰에서 연락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일이 없었고, 접대 여성 특정. 조사 중에 확인한 바로는 참고인들 진술이 엇갈리는 걸로만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묵은 날짜 기억하느냐?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뭐 기억 안 난다 하고 하겠죠. 예. 더군다나 술 먹었으니까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는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의 성접대 성립이 되느냐? 이거는 뭐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 김성진 이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김성진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 유지하에 지금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이
경찰 내용을 따라 이 불송치 결정 내용을 보면요. 경찰이 지금 이 성접대 이런 거 불송치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교사 혐의 불송치했지 않습니까? 불송치 혐의를 보면 성접대 정황이 있는 폐쇄회로 영상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인멸교사 이 혐의도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불송치 결정문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이 불송치 결정한 것, 즉 증거인멸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참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거나 허위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교사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증거인멸 등의 적극적 행위에 나서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김철근을 통해서 참고인 장모 씨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 등 죄나 또 그 교사한 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접대 의혹 정황에 있는 CCTV 장부는요.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밝힌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참고인 장모 씨가 보관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타 장부 등 증거도 존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준석 대표가 CCTV 또는 장부 등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라고 교사했거나 그러한 교사에 의해서 실제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 이준석이가 한 얘기하고 똑같이 지금 경찰이 공소장에 쓴 거예요. 불송치 결정문에. 그러면서 증거자료 분석 결과 이 김철근이가 참고인 장모 씨에게 적극적으로 이준석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 인멸해 달라거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철근의 증거인멸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이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보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찰의 보완 수사를 해야만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노영민이가 이제 어제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강제북송 어민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조작.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훈과 이 정의용 소환이 상당히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노영민은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이고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다.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도기의 재발등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영민이도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겠죠?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